1506년 9월 2일 새벽 4시 조선의 수도 한양은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가 시작된 지 불과 3시간. 그리고 한 여인이 궁궐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녹수.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의 여인. 기녀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조선 최고 위권력자가 된 여자.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녀는 이 나라의 실세였습니다. 연산군의 곁에서 그녀가 한마디만 하면 대신들이 목이 달아났고 그녀가 웃으면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 그녀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고 복수를 꿈꾸는 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새벽 1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3명의 중신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진입했습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장녹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궁궐담을 넘는 병사들의 발소리, 그리고 침전으로 향하는 칼날의 기운을. 이제 끝이라는 것을. 나는 기녀였다. 천한 기녀. 남자들의 놀잇감. 14살 때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다짐했지. 절대로 짓밟히지 않겠다고. 춤을 배웠고 노래를 배웠고 남자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그날 밤 연산군이 나를 보았어. 내가 춤을 출 때 그의 눈이 나를 쫓았지. 나는 알았어. 이게 내 기회라는 것을. 연산군은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아니, 집착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녀의 지혜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다른 여자들은 왕 앞에서 떨었어. 머리를 조아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하지만 나는 달랐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게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야. 장녹수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그녀는 궁궐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연산군을 타락시켰다고 했어. 폭정을 부추겼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어. 연산군은 이미 미쳐 있었지. 어머니를 잃은 상처와 신하들의 배신에 그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었어. 나는 그를 이용했을 뿐이야. 아니, 우리는 서로를 이용했지. 그는 내게 권력을 줬고 나는 그에게 위안을 줬어. 그게 나쁜 거였나? 하지만 권력은 독약과 같습니다. 달콤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죠. 장녹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더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대신들을 처형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양반들을 파멸시켰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오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던 걸까요? 아니,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 특히 여자의 권력은.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 한 번 맛본 권력은 마약 같았으니까. 반정군은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붙잡혔고 이제 남은 건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것. 그 중심에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녀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서 뭐해? 천한 기녀로 돌아가서 또다시 남자들의 반입해서 기어?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 내 인생은 언제나 남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 아버지는 나를 기생으로 팔았고 기생집 주인은 나를 매질했지. 그리고 양반들은 나를 물건 취급했어. 하지만 단 한순간 연산군의 곁에 있을 때만큼은 주인이었어. 그게 나한테는 전부였어. 장녹수, 반역자 연산군의 첩 장녹수. 어명을 받들어 그대를 체포한다. 어명? 누구의 어명? 새로운 왕 중종 전하의 명이시다. 중종이라 진성대군이었던 그 사람? 형님 눈치나 보던 그 사람이 이제 왕이라고? 웃기는군. 감히 주상 전하를 모독하느냐? 모독?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디 날 죽이러 왔으면 죽여봐. 나 장녹수 도망가지 않아. 1506년 9월 2일 새벽 5시 해가 뜨기 직전 장녹수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도 있었고 욕설을 퍼붓는 자도 있었습니다. 요부! 나라를 망친 요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요부라고? 맞아, 나는 요부야. 하지만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 남편들도 너희 아들들도 기생집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천한 기녀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너희들은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 같은 여자가 권력을 가진 게 무서운 거지. 여자도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희 남자들은 무서운 거라고. 그 순간 군중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장녹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전하! 그녀는 연산군을 불렀습니다. 이미 폐위된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자를. 전하,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전하의 곁에서 누군가의 아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선 그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5시 30분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의 여인 장녹수는 28세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까지 불과 며칠.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장녹수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기록은 그녀를 요부로 남겼습니다. 나라를 망친 악녀로.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천민 출신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잡은 남자였다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입지전적 인물? 야심가? 아니면 영웅?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죠. 장녹수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살았던 시대, 여자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주어진 카드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비록 그 끝이 비극이었을지라도.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종의 마지막 4년 어머니 장희빈의 죽음을 목격한 소년왕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